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간 환경 독성학을 연구해온 김서연입니다. 가끔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집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는데 요즘 이유 없이 두통이 계속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해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집안 환경 때문일까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주방의 플라스틱 용기에서 뜨거운 국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계셨고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5년째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습기 물은 3일째 그대로 두고 수세미는 곰팡이가 그대로 있는 경우, 새로 산 가구에서는 강한 냄새가 났고 환기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집의 상태. 여러분 댁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모습이 익숙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집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안 곳곳에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들이 숨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코팅팬, 새 가구, 가습기, 수세미, 심지어 공기 중에도 말이죠.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 유해물질은 충분히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터득한 모든 노하우를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방법들은 과감히 걸러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용기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바닥을 보시면 삼각형 안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3번은 PVC 폴리염화 비닐입니다. 이것은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위험합니다. 6번은 PS 폴리스티렌입니다. 스티로폼 용기가 대표적이죠.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스티렌이라는 물질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스티렌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됩니다. 7번은 기타 플라스틱입니다. 여기에는 폴리카보네이트가 포함되는데 비스페놀 A 즉 BPA가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BPA 프리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죠? BPA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럼 1번, 2번, 4번, 5번은 안전할까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역시 화학물질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1번 페트 물병에 뜨거운 물을 담았더니 안티몬이라는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2번 HDP 용기에 기름진 음식을 담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더니 역시 미량의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뜨거운 음식, 산성 음식, 기름진 음식은 절대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마세요. 유리, 도자기,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세요. 특히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돌리는 것은 최악입니다. 전자레인지용이라고 쓰여 있어도 화학물질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유리 용기를 사용하세요. 저희 동네 사는 아주머니는 매일 플라스틱 용기에 국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셨습니다. 만성 피로와 두통에 시달리셨죠. 제가 유리 용기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김영희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두통이 많이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이제 코팅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논스틱 코팅팬 정말 편리하죠. 음식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코팅팬의 코팅은 대부분 테프론, 즉 PTFE입니다.
PTFE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고온에서 분해되면 독성 가스가 나옵니다. 특히 260도 이상에서는 PFOA라는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PFOA는 발암물질이자 환경호르몬입니다. 코팅이 벗겨진 팬은 더 위험합니다. 음식에 코팅 조각이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조각들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코팅팬은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지면 즉시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강불로 가열하지 마세요. 중불 이하로만 사용하세요. 빈 팬을 가열하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하지 마세요. 나무나 실리콘 도구를 사용하세요. 금속은 코팅을 긁어냅니다. 넷째, 가능하면 스테인리스 팬이나 무쇠팬을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음식이 붙을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스테인리스 팬은 예열을 충분히 하고 기름을 두른 후 사용하세요. 무쇠팬은 시즈닝을 잘하면 코팅팬만큼 눌어붙지 않습니다. 62세 이순자 씨는 15년 된 코팅팬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팅이 거의 다 벗겨진 상태였죠. 제가 스테인리스 팬으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셨지만 한 달 후에는 익숙해지셨습니다. 무엇보다 화학물질 걱정 없이 요리할 수 있다는 것에 안심하셨습니다. 이제 새 가구와 바닥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 가구나 새 바닥재에서 나는 냄새, 그냥 새 것 냄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냄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입니다. 합판이나 MDF 같은 목재 제품에는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입니다. 새 가구에서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계속 방출됩니다. 페인트, 접착제, 바닥재에서도 VOC가 나옵니다. 톨루엔, 자일렌, 벤젠 같은 물질들이죠. 이런 물질들은 두통, 어지럼증, 피로, 호흡기 자극을 일으킵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새 가구나 바닥재를 들이기 전에 미리 환기시키세요. 가능하면 베란다나 빈 공간에 며칠간 두고 환기하세요. 둘째, 집에 들인 후에는 집중적으로 환기하세요. 최소 2주에서 4주간 하루에 여러 번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하세요. 이것을 베이크 아웃이라고 합니다. 셋째, 가능하면 저방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제로 등급이나 이원 등급 제품 또는 그린가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조금 비싸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넷째, 실내 온도를 높이면 VOC 방출이 빨라집니다. 여름철에 집을 비울 때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실내 온도를 높이면 VOC가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물론 돌아와서는 충분히 환기해야 합니다. 제 친구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바닥재, 벽지, 가구 모두 새 것이었죠. 이사 후 일주일 만에 온 가족이 두통과 눈 자극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집들이 때 가보니 실내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기준치의 3배였습니다. 4주간 집중 환기를 시킨 후 농도가 정상으로 떨어졌고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가습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습기,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은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독이 됩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습기 살균제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지만 가습기 자체의 위생 관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가습기 물을 며칠씩 그대로 두시나요? 그럼 안 됩니다. 물속에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합니다. 이것들이 미세한 물방울과 함께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우리가 들이마시게 됩니다. 레지오넬라균 같은 위험한 세균도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은 매일 갈아주세요. 하루 한 번은 꼭 갈아야 합니다. 둘째, 탱크와 분무불을 주 1회에서 2회 깨끗이 세척하세요. 그냥 헹구는 것이 아니라 솔로 구석구석 문질러 씻으세요. 세척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셋째, 물은 제조사 권장 사항을 따르세요. 어떤 제품은 정제수를 권장하고 어떤 제품은 수돗물을 권장합니다.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넷째,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을 완전히 비우고 건조시켜 보관하세요. 다섯째, 습도계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체크하세요. 적정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자라고 너무 낮으면 호흡기가 건조해집니다. 60세 정수진 씨는 가습기 물을 일주일씩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겨울마다 기침과 가래에 시달리셨죠. 제가 가습기 물을 검사해 봤더니 세균수가 엄청났습니다. 매일 물을 갈고 주 2회 세척하라고 권했습니다. 다음 겨울에는 기침이 거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수세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세미 매일 사용하시죠? 그런데 수세미가 집안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물건 중 하나라는 사실 아시나요? 제 연구팀이 일반 가정의 수세미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변기보다 세균이 많았습니다. 대장균,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구균 같은 위험한 세균들이 검출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세미는 항상 젖어 있고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있고 따뜻한 주방 환경에 있습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최적의 조건이죠. 인터넷에 보면 전자레인지에 수세미를 돌리면 99.9% 살균된다는 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상 위험이 있고 발화 위험도 있으며 불균일하게 살균되기 때문입니다. 겉은 뜨거워도 속은 충분히 가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용 후 매번 깨끗이 헹구고 물기를 꽉 짜세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 말리세요. 둘째, 주 1회 소독하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표백제를 희석한 물에 5분간 담그는 것입니다. 물 1리터에 표백제 1스푼을 타서 수세미를 담그세요. 그 후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고 말리세요. 또는 식기세척기에 고온 건조 모드로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자주 교체하세요. 1주에서 4주에 한 번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하거나 형태가 무너지면 즉시 교체하세요. 넷째,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식기용, 조리도구용, 싱크대용을 따로 사용하세요. 색깔로 구분하면 편리합니다. 저희 어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6개월 된 수세미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냄새도 나고 색도 변했지만 아깝다고 계속 쓰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수세미를 검사해 봤더니 세균수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즉시 버리고 새 수세미로 교체하시고 주 1회 소독하라고 권했습니다. 이제 환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해도 환기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 환기하시나요? 겨울에 춥다고, 여름에 덥다고,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를 안 하시나요? 그럼 안 됩니다.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보다
더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 가구에서 나오는 VOC, 청소할 때 날리는 먼지,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이 모든 것들이 실내에 축적됩니다. 교차 환기를 하세요. 마주 보는 창문을 동시에 열면 공기가 빠르게 순환됩니다. 하루에 최소 3번, 각 10분 이상 환기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환기하세요. 요리할 때는 반드시 환기하세요. 레인지 후드를 켜고 창문도 열으세요.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가 엄청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어떻게 할까요? 창문을 조금만 열고 공기청정기를 함께 켜세요. 완전히 안 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여는 것이 낫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수치나 실내 식물만으로 실내 유해물질의 90%를 제거할 수 있다는 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장입니다. 숯과 실내 식물의 공기 정화 효과는 가정 환경에서 매우 제한적입니다. 환기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론 실내 식물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정화를 기대하고 식물만 믿으면 안 됩니다. 58세 박영희 씨는 미세먼지 때문에 1년 내내 창문을 거의 안 여셨습니다. 공기청정기만 믿으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두통과 피로가 계속되셨습니다. 제가 방문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기준치의 2배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에는 환기를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2주 후 두통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필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어컨 필터, 공기청정기 필터, 정수기 필터 다 정기적으로 교체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십니다. 아까워서 또는 잊어버려서요. 하지만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염원이 됩니다. 에어컨 필터에는 먼지, 곰팡이, 세균이 쌓입니다. 제때 청소하지 않으면 에어컨을 켤 때마다 이것들이 공기 중으로 퍼집니다. 여름마다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프다면 에어컨 필터를 의심해 보세요. 공기청정기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터가 포화되면 더 이상 오염물질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쌓인 오염물질이 다시 방출될 수도 있습니다. 정수기 필터는 더 중요합니다. 필터가 오래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오히려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제조사가 권장하는 교체 주기를 지키세요. 조금 일찍 교체하는 것은 괜찮지만 늦게 교체하면 안 됩니다. 에어컨 필터는 시즌 시작 전에 반드시 청소하거나 교체하세요. 사용 중에도 2주에 한 번 정도 청소하세요. 공기청정기 필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마다 교체합니다. 제품마다 다르니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정수기 필터는 종류에 따라 3개월에서 1년마다 교체합니다. 렌탈 제품이면 정기 관리를 받으시고 구매 제품이면 알람을 설정해서 잊지 말고 교체하세요. 63세 이철수 씨는 공기청정기 필터를 3년간 교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켜도 공기가 개선되는 느낌이 없다고 하셨어요. 필터를 확인해 보니 먼지로 새까맣게 막혀 있었습니다. 새 필터로 교체한 후 공기가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청소와 세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안 먼지에는 납, 프탈레이트, 난연제 같은 유해물질이 축적됩니다. 이 먼지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노출됩니다.
청소할 때 마른 걸레로 쓸면 먼지가 공중으로 날아올라 나중에 다시 내려앉습니다. 젖은 걸레나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하세요. 먼지를 물로 잡아서 제거하는 거죠.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신다면 헤파 필터가 장착된 제품을 사용하세요. 일반 진공 청소기는 큰 먼지는 빨아들이지만 미세먼지는 배기구로 다시 방출합니다. 헤파 필터는 미세먼지까지 잡아줍니다. 세탁할 때는 세제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세제가 많다고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제 잔류물이 남아서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사용하고 충분히 헹구세요. 특히 아기 옷이나 속옷은 더욱 신경 써서 헹구세요. 섬유유연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유연제에는 여러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이것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식습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에는 특정 음료나 조합으로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이 빠르게 배출된다는 글들이 많습니다. 마늘, 녹차, 미역을 섞은 음료가 해독에 좋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주장들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인체의 중금속 배출을 단기간에 실이 높인다는 증거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특정 레시피가 의학적 표준 치료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품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늘, 녹차, 미역은 모두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과장된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 우리 몸의 해독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절주, 금연이 중요합니다. 특히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무 같은 채소들이죠.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에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면 신장을 통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병이나 갑상상 질환이 있으신 분은 해조류를 과다 섭취하면 안 됩니다. 해조류에는 요오드와 칼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항응고제나 저혈압약, 저혈당약을 드시는 분은 녹차나 마늘 보충제를 병용하기 전에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은 자의적인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태아나 아기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조격이라는 방법도 많이 나옵니다. 발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발바닥으로 독소가 배출된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피부를 통해 독소가 배출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조격은 단순히 혈액순환을 돕고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면 화상 위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60세 김영숙 씨는 인터넷에서 본 대로 마늘과 녹차와 미역을 갈아서 매일 마셨습니다. 해독이 된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3개월 후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음료보다 집안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유리로 바꾸고 환기를 자주 하고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진짜 해독입니다. 김영숙 씨가 환경 개선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만성 피로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두통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을 개선한 후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약물 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 집안 환경을 개선한 후 혈압이 조금 내려갔다고 스스로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환경 개선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약을 임의로 조정하면 위험합니다. 이제 실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이것들을 체크하세요. 첫째, 오늘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았나요?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했나요? 둘째, 코팅팬의 상태를 확인했나요? 코팅이 벗겨진 부분은 없나요? 셋째, 오늘 환기를 3번 이상 했나요? 각 10분 이상 했나요? 넷째, 가습기 물을 오늘 갈았나요? 탱크를 이번 주에 세척했나요? 다섯째, 수세미 상태를 확인했나요?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했나요? 이번 주에 소독했나요? 여섯째,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필터를 언제 교체했는지 기억하나요? 교체 시기가 지나지 않았나요? 일곱째, 청소할 때 젖은 걸레를 사용했나요? 여덟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었나요? 물을 1.5리터 이상 마셨나요? 이 8가지를 매일 실천하시면 집안 유해물질 노출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단계별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이번 주에 할 일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점검하세요. 3번, 6번, 7번 용기는 버리세요. 1번, 2번, 4번, 5번 용기도 뜨거운 음식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유리 용기를 몇 개 구입하세요. 코팅팬을 점검하세요. 코팅이 벗겨진 팬은 즉시 버리세요. 수세미를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2단계 이번 달에 할 일입니다. 에어컨, 공기청정기, 정수기, 필터 교체 시기를 확인하세요. 지났다면 즉시 교체하세요. 앞으로 교체 시기를 달력에 표시하거나 알람을 설정하세요. 가습기를 청소하세요. 탱크와 분무구를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시키세요. 환기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환기를 습관화하세요. 3단계 장기 계획입니다. 코팅팬을 스테인리스나 무쇠팬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새 가구나 바닥재를 들릴 때는 저방출 제품을 선택하세요. 조금 비싸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이산화탄소, VOC,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 이영수 씨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재채기와 콧물이 심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이영수 씨 댁을 조사했습니다. 새로 산 가구에서 강한 냄새가 났습니다. 구입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환기를 거의 안 하셨더군요. 침대 매트리스도 새 것이었는데 비닐도 안 벗기고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에어컨 필터는 5년간 청소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이영수 씨께 권했습니다. 매트리스 비닐을 벗기고 4주간 집중 환기를 하고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라고요. 가능하면 새 가구를 베란다에 잠시 두고 환기시키라고도 했습니다. 이영수 씨가 모든 것을 실천하셨습니다. 4주 후 알레르기 증상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견딜만 했습니다. 8주 후에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집안 유해물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건강을 해칩니다. 두통, 피로, 알레르기, 호흡기 증상, 이 모든 것들이 집안 환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를 쓰고 코팅팬을 교체하고 환기를 자주 하고 가습기를 청소하고 필터를 교체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인터넷에는 근거 없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특정 음료로 해독이 된다거나 조격으로 독소가 빠진다거나 식물로 공기가 정화된다는 식의 과장된 주장들 말이죠.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실천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염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온 유해물질을 배출하려고 애쓰기보다 처음부터 유해물질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환경을 먼저 개선하세요. 물론 필요한 약은 꼭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을 개선하면 증상이 호전되어 약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약을 조정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킵니다. 특히 어린 손주들을 지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유해물질에 더 취약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30년간 환경 독성학을 연구하며 깨달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집안 유해물질 두렵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면 충분히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가족들께, 이웃 어르신께 보내주세요. 댓글로 오늘 시작 달아주세요. 오늘의 시작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집을 응원하는 환경 독성학자 김서연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사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